여러분, 대한민국 정보기관이 현직 민주당 의원을 간첩으로 의심하며 도청과 미행까지 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 대상에는 윤석열 정권 내부자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들 실명도 나와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것이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국정원 스스로 사실을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윤석열 정부 당시 국정원 내부에서 작성된 이른바 반국가 세력 명단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을 겨냥한 사찰과 도청 의혹의 실체를 낱낱이 살펴볼 텐데요. 오혁진 기자와 봉지욱 기자님이 정말 큰일을 해낸 것 같습니다. 과연 누가 어떤 근거로 정치인을 간첩으로 몰았고 그 윗선은 누구이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우리 탐사 영재 루키, 탐사 영재 루키, 예, 오혁진 기자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취재는 여태까지 오혁진이 했던 그 어떤 취재보다 가장 센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직감적으로 듭니다. 직감적으로. 예, 그래서 먼저 오늘 저희 매봉쇼에서 가장 먼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근데 방송하기 전에 국가정보원에서 확인이 왔어요. 원래 확인이 안 와서 의혹 정도로 하려고 했는데 예, 국정원에서 공식적으로 오혁진 기자에게 답변을 했습니다. 예,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여러분께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국정원은 민간인 사찰을 못하게 돼 있죠. 문재인 정권에서 국내 정보 수집, 민간인 사찰 다 못하게 막아놨는데 윤석열이 집권을 하면서 이 기능이 부활했고 실제로 진행이 됐다는 사실이 확인이 돼서요. 지금 이 그래픽도 국정원의 공식 답변이 오기 전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 의혹을 빼겠습니다. 예, 의혹을 빼고 사실로 확인이 됐다. 이건 국정원에서 이제 연락이 왔으니 국정원의 입장도 저희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민간인 중에 중요한 게 보니까 정치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정치인이 보니까 이게 꼭 민주당만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여야를 막론하고 사찰을 했습니다. 당시에 윤석열 때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사찰을 했다. 네. 그거죠. 이게 그러니까 뭐 그냥 무차별적으로 한 모양이네. 그러니까 네. 북한하고 연계가 됐다라고 그냥 의심 정도로만 아무런 근거나 정보 출처 없이 예. 의심만으로 그냥 조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제가 볼 때는 특히 민주당 의원들에서 한 거는 네. 일종의 정치 공작 느낌이 나는데 그게 또 타깃이 상대 정적 뭐 이재명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있는데 구체적인 이름도 지금 파악 중인 것 같아요. 근데 안보 위해 세력 명단이라는 용어가 나왔잖아요. 네. 이게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안보 위해 세력. 일단은 종합특검팀에서 먼저 브리핑을 통해서 안보 위의 세력 명단이라는 그 워딩이 확인이 됐는데요. 네. 제가 이제 제보를 받고 그 이후에 국정원 전현직 관계자들을 통해서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국정원 안보조사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안보조사국. 네. 안보조사국. 2차 사람입니다. 홍장원 차장은 1차장인 거죠. 네, 그렇기 1차장.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네. 이 사건과 이제 홍장원 차장이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특검이 애초 좀 네, 의심을 판단했습니다. 했었는데 이번에 취재하다 보니 어땠습니까? 일단 안보조사국이라는 곳이 원래 예. 명칭이 바뀐대요. 예. 원래는 대공수사국이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이제 문재인 정부 이후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폐지가 되고 나서 이 대공수사국도 안보조사국으로 이제 이름이 개편이 됐습니다. 근데 그 밑에 있는 부서들이나 인원들은 그대로 유지가 됐고 예. 그래서 사실상 윤석열 정부 때 약간 극우적인 성향을 띠고 있던 약간 매파 성향의 국정원 요원들은 예.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실제로 이게 명단이 있다는 얘기네요. 네, 명단은 실제 예. 있습니다. 그러면 작성 관리를 안보조사국 산하의 이제 부서가 처음에 이제 작성하고 관리를 했다는 것이고 네,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뭘 했다는 거예요? 종북 세력? 그 판단 땡땡처라는 데가 있는데 네. 거기에 속해 있는 이제 20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이 있어요. 지금 판단 땡땡처라고 한 것은 국정원의 부탁인가요? 네, 맞습니다. 공개를 하면 안 됩니다. 네. 사실 국정원은 조직이나 인원, 예산 이게 다 비밀이에요. 어찌됐든 판단 땡땡처, 판단처라고 하죠 그냥. 예. 판단처에서 리스트를 일단 뽑았겠네 대상으로. 그게 사실 MB 정부 때부터 이 명단을 작성해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MB 때부터요? 네네네. 네, MB. MB 때는 종북세력 명단이라는 이름을 가졌었대요. 그러니까 사실상 보수 정부에 대항했던 사람들의 예. 이름을 정리해 놓은 명단이라고 합니다. 예. 문재인 때 못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들어가지고 이게 부활을 했다. 중요한 건 전 궁금한 게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명단을 특검이 확보를 했어요. 이게 사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특검팀이 확보한 게 아니고요. 명단 작성을 주도하고 관여한 사람이 그 종합특검팀에서 진술을 했는데 예. 진술하는 과정에서 그냥 예. 갖다 준 겁니다. 이미 제출. 네, 맞습니다. 이미 아까 MB 때부터 만들어졌다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는 첩보검증위원회나 준법지원관 운영 같은 걸 하면서 이런 네, 걸 하지 않았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부처 출입할 때만 해도 각 부처 그리고 뭐 각 지자체별로 모든 조정관이라고 해가지고 국정원 직원이 나와 있었습니다. 매일 그냥 글로 와요. 이 사람들은 와가지고 기자들이랑 밥도 많이 먹고 술도 많이 먹고 정보를 얻어가려고 보고해야 되니까 그런 거 하고 기관장도 만나고 뭐 과장들도 만나고 국장들도 만나고 했는데 이재명 성남시장 때도 이재명 담당 국정원 김모 요원이 김모 과장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 나중에 수사받고 재판까지 받았는데 무죄 받았더라고. 이재명을 그냥 사찰하기 위해서 전담 요원의 이름이 김땡땡 과장. 김땡땡 과장 때문에 이재명 성남시장 석사 논문 표절 그거를 그 국정원에서 공작한 거거든. 그거하고 이재명 성남시장이 뭐 동부 무슨 연합 있죠. 동북 세력들한테 청소 용역 줬다. 이게 언론 보도에 나온 것도 국정원의 공작이었고. 짓거리 하지 말라고 문재인 정권 때는 첩보검증위원회나 준법지원관 운영을 하면서 못하게 했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게 재개됐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거 지금 불법한 거잖아요. 엄연한 불법이죠. 그 또 국정원 측에서 좀 설명을 좀 잘 좀 해달라고 했던 게 첩보검증위원회와 저 준법지원관이 변호사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들로 검증이 이제 구성이 돼서 그다음에 이 첩보가 법률적으로 정상적인 정보 조사를 통해서 구성이 됐는지 그리고 이 첩보를 통해서 대공 수사를 했을 때 실제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판단하는 시스템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윤석열 정부 때 저게 아예 없어진 거예요. 원래 이제 국정원이 민간인 사찰은 못하지만 북한과 연계성 있는 인물들에 대한 조사는 할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감시할 수 있고 직접 수사는 못해요. 대공수사권 없어졌죠. 그러니까 직접 수사는 경찰이 해야 되고 정보 첩보 수집이나 명단 작성하고 경찰에게 해서 공동 수사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했는데 윤석열 정권 들어서 이게 완전히 무너졌네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국정원에서 이제 윤석열 정권에서 이런 명단들을 계속 만들다가 뭐 2024년 5월에 보니까 무슨 감사를 했네요. 이때는 아직 그 내란 일으키기 7달 전인데. 맞습니다. 뭐 밑에 누가 바뀌었나요? 담당 뭐 국장이나 과장이 바뀌었나?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오늘 기사로도 작성하면서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이 판단처에서 작성한 이 명단을 안보조사국장이 보고 되게 흥미를 굉장히 많이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새로운?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러 국회의원들의 이름이 등장하다 보니까 이것을 보고 판단처는 아예 그냥 용산 대통령실로 계속 보고를 하고 배포도 해왔습니다. 이게 국정원에서 이 명단을 작성해서 용산 대통령실에 보고했다고요? 네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김기현 전 원장의 지시로 작성을 해오다가 그 이후에 이제 조태용 전 원장이 오잖아요. 그 이후에 안보조사국장이 이 명단을 보고 이거 되게 따끈따끈한 아이템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조태용 전 원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만약에 이 보고가 사실이면 이거는 완벽하게 새로운 사건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와, 이거 하여튼 그래 이렇게 해서 보고를 했다는 게 지금 이제 특검의 판단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된 거죠. 근데 아까 말했던 것은 2024년 5월에 국정원에서 내부 감사를 한번 했네요. 이거 어떤 내용이죠? 그게 이제 국정원의 공식 입장인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안보조사국장의 흥미를 느껴서 새로운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게 보고를 했고 그 조태용 전 국정원장은 그러면 그 이 명단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실제 신빙성이 굉장히 높은지 조금 더 조사를 해봐라 라고 하고 나서 안보조사국이 판단처에 다시 한번 크로스체크를 합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게 그럼 조태용도 이 명단을 봤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특검에서는 이 조태용 자리에 다른 사람을 넣었잖아요. 조태용이 아니라 특검에서는 이걸 홍장원 차장이라고 홍장원 차장이라고 여기다 넣었거든요. 홍장원은 아닌 걸로 오혁진 기자는 왜냐하면 2차장 산하에서 작성한 거기 때문에 홍각에서는 뭐 또 그게 아니라는 얘기도 있긴 한데 하여튼 그거는 이제 특검에서 더 수사를 뭐 하겠지만 일단 아닌 걸로 취재가 됐다. 조태용에게 이 명단이 계속해서 보고가 됐다는 거군요. 그리고 나서 안보조사국장이 판단처에다가 다시 한번 크로스체크를 해보니까 이 명단에 적혀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부정확하고 검증되지 않은 첩보들로 구성이 돼서 명단이 작성됐다. 부정확하다. 그래서 안보조사 좀 제정신 박힌 사람이 본 거네. 맞습니다. 그래서 안보조사국장이 이거 내가 처음에 봤을 때 흥미를 굉장히 느꼈는데 이것 좀 내용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조태용한테 다시 보고를 합니다. 이거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하니까 조태용이 그때 안보조사국장에게 굉장히 좀 쓴소리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용산에선 이미 이 명단에 대해서 다 보고를 받고 이 사람들이 다 간첩이라고 인식을 갖고 있다. 진짜? 그래서 윤석열이 맨날 종북 세력, 반국가 세력.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안보 위해 세력 명단 말 어렵고 그냥 반국가 세력 리스트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까지 판단처와 너가 오기 전에 있던 전임 안보조사국장이 용산에 그동안 허위 보고를 하는 거냐. 좀 쓴소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새로운 안보조사국장이
나는 그 전에 있었던 내용은 모른다. 그러면 내가 옷을 벗든지 하겠다라고 네. 해서 이제 계속 버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갈등이 있었다. 네, 그 맞습니다. 얘기네요. 그래서 특검에서 이 명단을 압수수색한 게 아니고 갖다 바쳤다. 네. 근데 그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이걸 갖다 바쳤어요? 굉장히 네. 자신감이 넘쳤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이 명단을 만들 만하니 만들었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명단을 작성하는데 이제 주도했던 분이 예. 어쨌든 국정원에서 20년 이상 근무하신 분이고 그렇다 보니까 옛날에 군사정권 때 보면 내가 그냥 딱 보면 쟤는 간첩이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좀 뭐 있잖아요. 그런 게 그때는 없던 간첩도 만들 네. 때니까. 근데 안보조사국 안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런 인식을 갖고 네.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누가 이 명단에 포함이 돼 있을까? 지금 이제 500여 명 주로 이제 촛불 집회를 참여했던 예. 단체 촛불 회원들, 집회. 예. 그다음에 시국선언 예. 참여하셨던 분들, 예. 그다음에 진보 성향 시민단체 관계자분, 뭐 참여연대라던가 경실련이나 아니면 저기 한대련 같은 그 대진련 같은 그런 예. 진보 성향 단체들이 있겠고요. 민변도 포함, 민주당 일부 의원들, 보좌진들이 이제 그렇죠. 포함이 됐을 거고, 황당한 게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나는 황당하던데 자기 내부 사람들도 간첩으로 의심을 네. 하고 근데 이분이 호남 사람이에요. 호남 사람. 네네네. 이분은 원래 민주당 쪽에 있다 넘어온 분이잖아. 맞습니다. 예, 국정원이 얼마나 웃기냐면요. 이분이 그때 무슨 직함이 있었는데. 그 미래전략기획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냐면 아실란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TV조선에서 예전에 시사탱크라는 프로그램을 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호남 분인데다가 네. DJ 비서였을 거예요, 예전에. 아, 그래요? 네. 호남의 적자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TV조선에서 시사탱크 막 쭉 하고 하다가 5.18 관련해서 사고도 쳤어. 이분을 윤석열이 영입합니다. 영입해가지고 이분을 간첩이라고 의심을 하고 국정원이 사찰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이 스토리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 저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이시원이 왜 등장합니까? 일단 장성민 전 기획관에 대해서는 예. 국정원에서 인정을 한 게 미행을 하고 감청을 했다. 예. 감청?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국정원에서 간첩이라고 이제 의심을 하면서 감청을 하고 미행을 했다고요? 예, 용산 출퇴근길까지 그 행적을 확인하고 예. 저한테 제보가 오기로는 사생활까지 검증을 했다라는 사생활까지. 네, 사생활까지 검증을 했다는 건데 원래 보통 김규현 전 원장 때 이뤄진 일입니다. 예, 예. 그래서 김규현 전 원장의 지시로 국정원 2차장 예. 산하에서 어쨌든 안보조사국에서 그때는 대공수사국이었죠. 대공수사국에서 주도를 했는데 네. 보통 통신감청을 하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서 해야 되거든요. 그럼요. 그냥 영장을 발부받고 나면 당사자한테 통보를 해야 돼요. 통보서로 날아가는데 네. 그게 이제 국정원 입장에서도 이 사람 간첩이 아닌 것 같은데라고 결론을 내버리니까 어떻게 좀 알려야 되나. 이 감청이라는 거는 도청 생각하시면 돼요. 도청. 문자 내역이나 통화할 때 근처에서 기지국을 점령해가지고 감청하고 이런 것들인데 통상 이거 간첩 아니고서 진짜 이걸 안 네, 하는데 맞습니다. 이게 본인한테 통보가 갈 것 같으니까 이시원을 동원했구만. 맞습니다. 그죠? 이시원 공직기비서관한테 네. 가 가서 잘 설명해라. 그런 스토리가 있었대요. 이게 지금 확인이 된 거네요. 이건 네. 인정했습니다. 네. 장성민의 반응은 뭐라고 했다는? 제가 취재하기로는 예. 굉장히 좀 어이가 없었고 예. 좀 화가 나 있는 상태였다. 이시원은 일단 장성민 전 기획관에게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차원에서 제보가 들어와서 이제 검증을 했는데 예. 깨끗하시더라. 깨끗하시더라. 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깨끗. 간첩이 아니었다. 깨끗. 정치인. 사실은 지금 장성민 말고도 더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거는 차차 이제 오혁진 기자가 기사에서 밝히기로 하고요.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국정원은 장성민 전 미래전략기획관을 간첩으로 의심해 미행과 통신 감청까지 진행했고 결국 아무런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호남 사람인 것과 DJ 비서였던 게 문제가 됐겠죠. 정말 천인공노할 짓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현역 의원을 대상으로 한 도청과 사찰 의혹이 등장하는데요.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민주당 의원 중에 한 분, 많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한 분 확인된 것은 진성준 의원입니다. 근데 이 진성준 의원은 왜 사찰을 한 거예요? 거기까지는 모르겠어요. 네. 이분이 지금 어쨌든 국회 국방위원장 맡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북한하고의 연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보고서를 여러 차례 진성준 의원에 대해서 용산에다가 보고서를 여러 차례 올렸고 네, 그리고 사찰을 했는데 그 진성준 의원이 간첩으로 의심된다라고 판단했던 북한 관련 첩보도 10년, 15년 전 첩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전에 뭐 학생운동하거나 뭐 이런 것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검증되지
안 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부정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러면 안 하죠. 통상적인 정상적인 조직에서. 네. 근데 보통 국정원의 판단처에서 작성한 그 명단이나 그런 보고서는 예. 믿을 수밖에 없대요. 판단적 그 정도 신뢰도를 얻는다. 네네. 그러니까 진성준 의원 본인은 이걸 지금 모르고 있죠. 네. 그래서 네. 제가 전화를 해서 예, 진성준 의원한테 여쭤봤는데 금시초문이고 이제 국정원에서 자기를 그런 식으로 사찰하는지도 몰랐다. 네. 이거는 만약에 사실이라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예. 여야 정치인이 많은데 민주당에서는 이제 진성준 의원 그리고 당연히 저는 뭐 이재명 대통령이나 김민석, 송영길 뭐 이런 분들 뭐 정청래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여기 명단에 포함이 돼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최초로 지금 국정원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사찰을 했다고. 사찰을 했고 자기들이 내부에서 감찰도 내부에서 검토도 했고 정권이 바뀌고 나서도 아마 이 부분을 들여다본 것 같은데 자기들 입으로는 말 못하니까 가만히 있다가 지금 보도가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실 국정원이 대답 잘 안 하잖아요. 아니 원래 네. 제가 기사 쓰기 전에 입장과 기사가 나오고 난 이후의 입장이 달라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카페에 있다가 오면서 기사를 수정을 했어요. 제가 기사를 쓰기 전의 입장은 종합특검팀이 수사 중인 사안이고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국정원 직원의 신원상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게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기사가 나오고 나니까 굉장히 장문의 형식으로 입장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네. 기사가 너무 정확하게 나왔거든요. 네. 저는 국정원이 이렇게 쿨하게 인정한 건 처음 봤는데 자기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오혁진의 기사가 너무 디테일하니까 이거는 부인을 못 하겠는 거죠. 네네. 왜냐하면 많은 기자들이 또 확인이 들어올 텐데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국정원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또 다른 사건이 돼가지고 파봐야 됩니다. 진짜 네. 그 500명 그리고 정치인들 누가 있는지 진성준 의원 1명 정도 나왔는데 이 명단이 아마 정보위원회에 제출이 돼야겠죠. 국회 정보위원회. 네, 제출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성준 의원 방금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실의 진성준 의원과 관련해서 이게 2023년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2023년에 수차례 보고가 됐다는 네. 것이고 후임 안보조사국장이 야 근데 이거 보니까 근거 없잖아라고 이제 얘기를 네. 했다라는 거고 진성준 의원은 아마 이 방송을 보시면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실 텐데 왜냐하면 이게 자기도 모르게 통신 감청까지 했다 그러잖아요. 감청은 도청한다는 얘기입니다. 도청. 일반적으로 통신 영장은 제 통화 내역이나 이런 것들, 제 위치 정보. 제가 지금 여기 있다. 그럼 얘가 이 통화를 할 때 어느 위치에 있었어. 이걸 보기 위해서 통신 네네. 영장을 발부하는데 감청은 이게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도청한다는 건데 만약에 도청까지도 진짜로 밥 먹듯이 했다면 네, 이 문제가, 부분은 이 부분은 심각한 거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예, 예. 아까 장성민 전 기획관은 이제 심지어 대통령실에 계신 분을 김규현 전 원장이 장성민 전 기획관 간첩인 것 같다. 김규현의 입에서 나왔다는 게 이제 제보 내용이고 네, 제보 김규현 원장은 이번에 살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시 입건되겠네 보니까. 김규현 원장이 간첩을 의심해서 쟤 좀 해봐.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감청까지 했다는 것이고 예. 출퇴근하면서 동선 그러니까 이거 미행했다는 거잖아요. 통신 제한 조치 감청 진행도 하고. 네. 근데 너무도 어이없게 그렇게 다 하고 나서 간첩이 아닌 걸로 결론을 냈답니다. 자기들이 그러면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인사검증했을 텐데 6개월에 이 짓을 다 해놓고 간첩이 아닌 것으로 결론을 냈는데 통신영장 본인 통보 갈 것 같으니까 이시원 공직기관 비서관한테 야 네가 가서 얘기 좀 잘해라. 네. 그 부탁은 제보 내용 뭐였어요? 누가 김규현이? 이시원 공직기관 비서관한테 그 정도 얘기를 할 사람은 몇 명 없는데. 제가 그 부분은 제가 확인 안 됐습니다. 네. 근데 딱 보면 이시원한테 그때 완전 초실세 아닙니까? 네가 가서 하라고 할 정도면 제가 볼 때는 김태효 아니면 김규현 국정원장 이 둘밖에 없어요. 네. 아니면 윤석열이 했던가. 왜냐하면 김규현은 윤석열한테 저 얘기를 들었을 수도 있잖아. 그렇죠. 진짜 황당합니다.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실제 벌어졌다는 것이고 정말 심각하게 한 거예요. 정치인들을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국정원이 정말 이런 일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세금으로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제 국정원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오늘 인정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국가정보원의 공식 입장을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기사를 오후 4시 정도에 썼는데요. 거의 한 10분, 15분도 안 돼서 입장이 날라온 거예요. 너를 감청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기사를 올렸다라고 말을 안 했어요. 국정원 그쪽에다가.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국정원 대변인실 관계자분이 저희 언론사 선배시더라고요. 저희 그 업계 출신. 그분이 제 기사 보자마자 10분, 15분도 안 돼서 바로 입장이 날라오는데 저는 저렇게 세밀하게 긴 문장 형태로 입장을 받아본 적이 처음이거든요. 그렇죠. 이거 되게 이례적인 일인데. 네. 그리고 주말에 보통 국정원 저렇게 입장이 안 날라와요. 지금 이게 국정원에서 공식적으로 이 내용을 확인을 해줬고요. 읽어보면 2022년 5월부터 윤석열 후보 출범 때부터잖아요. 그죠? 2024년 초까지 여야를 막론한 일부 정치인들의 북한 연계 의혹에 대한 조사 시도가 있었음이라고 지금 인정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과정에서
객관적 자료 부재 등을 감안한 내부 반발로 인해 중단되거나 아예 실행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일단 사찰은 했고, 네. 근데 중간에 2024년에 내부에서 반발 뭐 이런 네. 것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안보 위의 세력 명단 자체가 음. 굉장히 부실하다. 내부에서 이제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네. 것이고, 지금 그래서 2024년 5월 해당 사안 사실관계에 대한 내부 감사가 실시되었는데 감사 결과 담당 부서에서 충분한 검증 없이 잘못 보고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국정원에서 마치 자기들의 잘못을 자기들 스스로 바로 잡았다는 건데, 문제는 앞에서 이렇게 민간 사찰했으면 사실 이건 수사 의뢰를 해야 되고 네, 맞습니다. 이 사람들 다 처벌을 받았어야 되는데 내부에서 그냥 덮었다. 이건 네. 나가면 난리 나는 일이니까 덮었다 하는 게 이제 확인이 돼요. 국정원 공식 입장에서. 지금 사실상 판단처의 일부 직원들의 일탈로 그냥 음. 치부하고 있는 분위기가 아닌가.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수사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종합특검에서 이 부분까지 좀 해봐야 될 것 같은 게요. 12.3 내란과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왜냐하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윤석열이 홍장원 1차장에게 전화를 해서 당일에 대공수사권 줄 테니까 싹 다 잡아들여 라고 하면서 누구를 잡아들이라는 얘기는 안 했다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당시에 대공수사권이 없는데 뜬금없이 대공수사권이란 말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명단과 매칭을 시켜보면 이 반국가 세력 리스트 명단 너도 알고 있잖아. 마치 이제 다 서로 간에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특검에서 그걸 의심했겠죠. 아, 홍장원이 미리 알고 있으니까 특별히 누구라고 지칭을 안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하는데 지금 취재해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윤석열은 이 명단을 보고 받았다고 봐야죠. 아, 그럴 수밖에 네. 없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은 이 명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야 간첩 잡을 수 있는 대공수사권 줄 테니까 싹 다 잡아들여 라고 홍장원에게 지시를 했는데 홍장원은 그 명단을 모르니까 이게 뭔 소리야 라고 하고 여인형과 통화를 한 것 같아요. 지금 그죠? 안 그러면 여인형과 통화할 이유가 없거든. 네네네. 그걸 다 알고 있다면. 근데 중요한 것은 12.3 내란과 이 명단이 연결이 된다. 결국에는 만약에 이 내란이 성공을 했으면 이 명단대로 다 잡아들여서 간첩으로 처리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지금 강한 의심이 들잖아요. 네. 종합특감팀에서 명단 작성 활용 경위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보도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거는 제가 볼 때 특별수사팀을 마련할 게 아닌가. 종합특감 할 일 많거든요. 지금 양평고속도로도 있고. 이제 한 달 남았잖아요. 연장이 되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 달 이거를- 남아서 이것까지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 내부에 어느 정도 자료가 확보된지 모르겠으니까 어찌됐든 이 명단은 최초에 누가 지시 승인했나, 김규현이 했나, 윤석열이 시켰나, 대통령실에는 어디까지 보고가 됐나, 김태우한테까지만 갔나, 아니면 윤석열, 김건희한테도 갔나, 그리고 미행과 감청은 적법했나. 이건 당연히 이거는 따져서 네네. 처벌을 했어야 되는 건데 안 한 거죠. 그리고 정치적 목적의 정보 활동이었나. 이거는 이제 야당 이재명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을 제거를 하려고 하는데 간첩으로 엮어서 제거할 줄이야. 아니 근데 진짜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윤석열이 가장 많이 썼던 단어 중에 하나가 반국가 세력이에요. 네. 저도 반국가 세력 됐잖아요. 그 그리고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세력. 예. 명단에요. 네. 기자들도 있대요. 그러니까요. 네. 그거 한번 확인 좀 해보세요. 정치인과 기자는 거의 묶여 다녀요. 네. 이거 지금 종합특검에 있다는 얘기예요? 네. 리스트가? 네. 있다고 전 들었습니다. 지금 이게 이미 제출됐다. 네. 특검팀 조사를 받은 그 예. 사람이 아주 자신 있게 넘겼다고 예.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도 좀 특이한 사람이죠. 특이합니다. 그 사람은 그러면 비상계엄이 적법했다 이런 입장이에요. 지금 네. 더욱 문제가 되는 게 어쨌든 저 반국가 세력 리스트를 작성에 주도한 관여한 그 인물이 국정원 신입 직원들 교육하는 사람이에요. 심각하네. 네네네. 그분이 국정원 신입 직원들을 교육하는 강사, 뭐 교수 역할을 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이러니까 국정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정권이 바뀌고 지금 1년이 넘었는데도 이런 사람들이 지금 좀 문제가 좀 교수 국정원에서 무슨 안보 교수 뭐 이런 건가? 그 정보 땡땡원이라고 있습니다. 하여튼 교수를 해서 직원들을 가르치고 있다. 뭐 내부에서는 일베 헤비 유저가 아니냐. 실제로 일베를 활동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한테 제보가 오기로는 일베 헤비 유저고 과거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때 있잖아요. 예. 그때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압수수색까지 받으셨고 수사는 받고 처벌은 안 받았고 네. 다시 부활을 해가지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분이 일베 헤비 유저로 의심이 된다. 네. 소문이 나 있다. 뭐 이런 네,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분이 특검 조사를 받으면서 이 명단을 갖다 냈다. 네. 자기의 범죄 증거를 왜 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분이 특검팀에 가서 진술한 게 있는데요. 뭐라고 진술하시냐면 안보 위의 세력은 북한 공작기관 관련 첩보와 연계되어 있는 사람들의 명단이다라고 진술을 그러니까 뭐 했어요. 북한 공작기관이라고 하면 국가 보위부가 있고 저 정찰총국 네. 이런 두 개 정도인데 진성준이 그러면 보위부랑 정찰총국과 연계 있는 인물이다. 네. 이렇게 진술했대요. 네. 일배 맞네. 이거는 일배를 뛰어넘었네 지금. 와 이분 대단한데 국정원에서 20년 근무하신 분이 이런 분이 뭐 교수 생활을 뭐 신입 직원 강의를 하고 있고 저 리스트를 갖다 내면서
이 리스트는 신빙성이 있는 것이다. 이 주장을 지금 했다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처벌을 안 받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국정원 그 안보수사국에서 종합특검팀에도 파견을 가 있어요. 정확한 인원이 7명인데 그분들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사람이 진술한 내용을 안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거 믿고 걸러야겠다. 약간 이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장난식으로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그죠, 심각한 예. 일이고 좀. 국정원이 윤석열 때 얼마나 망가졌는지 사실은 제가 홍 차장한테도 물어봤어요. 이 내용을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아무리 국정원이 망가져도 그래도 법으로 제한되는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했을까 자기 밑에 있지 않겠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믿고 싶지 않다라고 그랬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예, 심각한 겁니다 지금. 오늘 공개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단순한 정보 수집이 아니라 민주당 의원을 간첩으로 몰기 위한 불법 사찰과 도청 의혹이라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군사 독재 시절 안기부의 완벽한 부활인 거고 이명박 정권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재현인 겁니다. 이게 윤석열까지 보고됐는지는 앞으로 반드시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윤석열이 도대체 나라를 어디까지 망쳐놓았던 겁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